안녕하십니까. 박봉태 평전 이어읽기 56번째 주자 무역학과 80학번 이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태는 화물연대를 무력화시키려고 알선업체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싸움은 화물연대를 지키는 투쟁이다. 며칠 뒤 현수막을 쓸 때 박종태는 화물 광주지부 인홍분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단순히 알선소 문제가 아니었다. 화물연대의 싹이 돋느냐 아니면 말라 죽느냐의 싸움이다. 박종태는 수위를 높여가며 이 점을 인홍상사 노동자들이 깨닫도록 할 계획이었다. 컨테이너도 이짝에 갖다 놨는 뒤 아예 먹고 자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종태의 말에 너도 나도 좋다고 했다. 햇빛도 강한데 천막이라도 쳐야 안 쓰겠소? 아, 천막 좋지. 천막 치자고 갑바는 다들 차에 있으니까 그대서 대나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라지 대나무. 근데 대나무가 있어야지. 제가 돌아다니다 본게 저짝 저식이 담양에 가면 구할 데가 있던데요. 대나무를 구하러 김영건이 나섰다. 맨날 식당에서 돈 쓰며 밥을 사 먹을 게 아니라 해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천막도 쳤겠다. 그게 좋네. 대중이 손현수에게 연락해 조기 축구회에 쓰는 대형 버너랑 국통을 빌렸다. 인농상사 정문 앞에 그럴듯하게 농성장으로 바뀌었다. 성님들 보셨듯이 집회에 가면 현수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좀 막혔다.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딴 걸 만들어 봐야지. 그럼 포목점에 가면 다오다천을 팝니다. 그것 좀 끊어오고 철물점에서 뺑기 좀 사오면 제가 글씨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생겼다. 박종태가 붓에 페인트를 묻혀 한 글자씩 써나가자 보고 있던 이들의 입이 쫙 벌어졌다. 아따, 항수봉이 따로 없구먼. 총파업 대본 만장 비슷한 것도 만들었다. 키 큰 사람 싱겁다고 하는데 종태는 알이 꽉 찼구먼. 제주꾼이야 제주꾼. 관리자들은 하루하루 바뀌는 풍경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식하다면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특별히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했다. 이때까지 강주 지부는 목포 오일뱅크 투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집에도 가지 않고 농성을 하려니 시간이 남는다. 박종태가 국가 장구 꽹과리 징을 구해왔다. 지루하던 참에 두들 게 있으니 신이 났다. 정문 앞에서 두들기니 진짜 시위를 한 느낌이었다. 박종태의 풍물 강습이 시작됐다. 인자 우리들을 갈라 놀라고 작업을 한 텐데 종태가 말하자 모두 눈이 커진다. 움찔한 사람도 있다. 관리자들은 전화를 걸어 한 사람씩 회유하여 분열시키려 했다. 이미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안 되지. 뒤통수 까는 놈 있으면 멍석을 몰아불제. 말로만 씹으면 되겠소. 그러면 일합시다. 우리는 휴대폰을 전부 다 못아불면 어떨간가. 박종태가 말한 게 아니었다. 서로들 휴대폰을 주머니에 꺼냈다. 갈 길을 보여주던 대안은 노동자들이 지혜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자 비상이 걸렸다. 하는 꼴이 완전 대목권이었다. 인홍상사는 인천에서 대체 차량을 준비해 강주로 직결시킨다. 이러다간 포항현대 제철일이 끊길 판이다. 지금까지는 대충 다른 고철 업체를 동원해 버텼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인홍상사 본사가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요쯤 되면 대체 차량을 내려보내 강제로 물량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쓰갔나 막아야지. 인홍상사 조합원들은 한밤중에 강주 시내를 사시시 뒤지며 인천 번호판에 고철차가 있는지 살폈다. 박종태 말이 옳았다. 인천 번호판 차들이 있었다. 차 번호를 적어다 같은 화물 노동자끼리 돕고 살자는 협박과 연대가 담긴 글을 화물차 앞 유리창에 꽂아두었다. 타이로 확 빵꾸를 내버리지 않게.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단디. 낭중에 오면 홍콩을 내자고. 다음날 예상대로 대체 차량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박종태가 나섰다. 메가폰을 잡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알솜씨가 조리가 있고 야무졌다. 이제 인홍 노동자의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 박종태는 미리 화물연대 강지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강주지부는
민주노총에 연대를 요청했다. 대체 차량 기사들은 인홍 노동자들의 기세에 완전히 눌렸다. 자신들의 차 번호가 건조라는 글씨와 함께 크게 써서 걸렸다. 대체 차량으로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역에 돌아가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었다. 서너 날이 넘어섰다. 인홍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자신들의 싸움에 화물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사업장에서 몰려와 자신의 일처럼 싸워주는 모습에 놀랐다. 노동자는 하나다. 저절로 배웠다.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투쟁을 통해 알았다. 공부해서 의식화되는 게 아니라 화번 노동자 정치학교다. 싸우면서 노동자의 세관을 세운다.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사업이 진행됐다.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들이 와서 노동자가 누구인지, 노동자가 무엇인지, 노동자는 왜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씩 가르쳐주었다. 노동가를 가르쳐준 노동자가 있었다. 투쟁에 함께해준 노동자들이 와서 교육을 하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다. 박종태는 자연스럽게 인홍 노동자들의 중심에 섰다. 협상에도 종태가 들어가야 한다고 등을 떠밀었다. 한 달을 넘기기 전에 끝내야 한다. 박종태는 목이 뛰긴 척하고 교섭 대표로 들어갔다. 이날 교섭장에 있었던 인홍 노동자는 놀랐다. 관리자들이 박종태의 말에 쩔쩔매는 것이었다. 호통을 치니 관리자들이 고개를 푹 숙인다. 노동자가 당당하게 회사와 맞설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다. 노사가 동등하다는 말을 박종태의 행동을 보며 깨달았다. 고철을 나르던 인홍 노동자들은 철의 노동자가 되었다. 고철이 용광로에서 단련되어 새롭게 태어나듯 아침에는 공단을 돌며 구보를 했다. 술 금지. 노동자들은 스스로 기례했다. 철의 노동자다. 제가 박종태 여사 평전 읽기를 하면서 특히 박종태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만감을 느꼈습니다. 2000년 IMF가 오면서 종태와 같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됐기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팠고 지금도 찡하네요. 내가 지금 노동자가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읽었던 책에서 봤던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몸소 겪는 그 노동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종태가 일곱째 했던 세상이랑 지금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 또 투쟁소에서 인간해방의 그날은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그날 우리 함께 막글자 그립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자는 8학번 전산학과 이경민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